안녕하세요, 범성공자입니다. 그럼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을 먼저 본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 봤을 때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7% 하락했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14% 하락했고 나스닥은 0.16%가 올랐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락 종목이 거의 상승 종목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시장으로 와서 봤을 때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양매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양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순매도가 들어왔다. 이게 좀 보이고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정보기술과 반도체가 이제 IT 반도체 쪽인데 이쪽이 순매수가 이제 굉장히 줄었다라는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에너지 화학 쪽으로 좀 들어왔고 헬스케어가 오늘 굉장히 강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도 그랬지만 의료기기 쪽도 강했거든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포인트를 보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쪽이 역시나 좀 좋았다. 요것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다시 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섹터를 보면 이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가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양매도가 훨씬 많았고 이 양매수가 나온 업종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일단 좋았잖아요. 일단 4.6% 오르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일반 전기전자가 2차전지 쪽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2.9% 올랐고 여기가 둘 다 양매수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보면 항상 좀 틀리는 게 제가 시장 뷰를 바꿨잖아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갈 것 같고 시장의 상황 자체가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바뀌었거든요. 오늘의 시장은 오히려 양매수가 딱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히려 여긴 들어와 버렸잖아요. 아까 코스피는 빠졌고 이게 자금 흐름이 계속 갈 거냐? 지금 보면 이제 환율이 화두라고 했었는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은행이 추가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고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저는 그 총선 전까지 시장이 있다고 보이고 더더군다나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반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2일 연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4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다. 물론 규모는 크진 않지만 4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3일 동안 물론 이때 순매도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꽤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급의 쌍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이 비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예전에 봤던 제가 코스닥에 봤던 예전에 봤던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업종 테마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좀 바뀌었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직접 그리다가 이게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HTS를 따오기로 바꿨습니다. 조금 이제 인터페이스가 구려가지고 좀 싫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경기기도 저는 헬스케어로 포함시켜서 보는데 이 미경기기 쪽도 오늘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4.59%가 올랐고 지금 전체 종목이 17개인데 15개가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특정 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좋다는 게 보이는 거고 바이오 스티뮬러나 만력 강암제 같은 지금 바이오 쪽도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바이오 줄기세포 바이오 쪽이고 이렇게 바이오 쪽도 오늘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보시면 이 전체 상승 종목이랑 이 전체 종목 수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좋았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더 보면 지금 원텍이나 비올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그리고 파마 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이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쪽이 좀 수급이 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보였고 그다음에 바이오 오늘 이제 EU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유럽연합 EU에서 러시아와 EU의 곡물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관세가 50%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50%가 실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수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못하게 막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곡물을 수입하는 유럽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 5% 정도 돼서 두 나라가 1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약간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러시아산도 지금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옥수수 쪽인데 옥수수 가격이 러시아 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안정을 찾았다가 지금 다시 약간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마찬가지 밀도 보시면 밀도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 예전에 유가도 보시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랑 석유를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석유랑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럽 쪽에서 충분히 중계가 된 건지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아까 콘 가격도 오르긴 했는데 코코아 가격도 지금 9,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코코아가 이제 그 초콜릿의 원재료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의 원재료가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여기에 보이시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이게 지금 지역이 서아프리카 쪽인데 서아프리카 쪽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그다음에 가나,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 4개 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게 70% 코코아의 70%가 나온다. 엄청나죠. 근데 이 물량이 지금 서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아프리카 요 서해안 이 지역이 여기 바다가 엘니뇨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갔거든요. 수온이 올라가 버리면서 이 지역에 이제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겨울에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 카카오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코코아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양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냐라고 보면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아동노동에 값싼 아동노동에 의존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노동력에 의해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달리 코코아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 자체가 없어요. 이걸 빠르게 대량 생산으로 구축할 수도 없다는 거고, 다른 국가나 다른 사업자들이 코코아 시장에 빨리 끼어들지 않아서 산지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끼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격이 워낙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코코아를 이제 생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돼 보이는 거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코코아가 그 혹시 바나나 그 우유 보시면 바나나 우유 마셨을 때 우리가 지금 요즘 먹는 바나나랑 좀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바나나 미셸 품종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곰팡이 이런 병충해 때문에 멸종이 된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몽키닉 바나나가 좀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미셸 품종이 멸종됐고, 이 미셸 품종의 맛이 지금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빵이에요. 그 향에서 느껴지는 게. 어쨌거나 이 바나나가 멸종이 됐었는데 지금 카카오도 품종이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병충해가 나와서 이게 작물이 급격하게 죽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코아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 식물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들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업종 테마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바이오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공시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이게 좀 웃기는 부분인데 하락 테마를 보시면 이제 건설 대표,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요게 보이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테마가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모스크바에 지금 대규모 테러가 있었잖아요. 모스크바 테러가 지금 한 140여 명 가까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뭐 거의 300여 명 사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스크바 테러에서 지금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IS란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 여기가 이제 종교 기반으로 해서 군사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테러를 자행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모스크바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었고 이 침공에 대한 반감, 공산주의는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반감 때문에 소련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모스크바를 우리가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 키우를 공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되기는, 우크라이나가 일단 뭐 협상을 해서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좀 빠졌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뭐 재건도 테마주가 빠진 건데, 지금 우려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유가에서 만약에 변동이 또 추가로 있을 거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일단은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90불 이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또 튀어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또 경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일 연속 하락을 했고,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다. 지금 순매도가 아직은 크진 않고 그냥 눈치 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정도라고 봐서 이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반도체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돌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 고려아연이 오늘 올랐잖아요.
보시면 고려아연이 올랐는데 이제 고려아연은 오늘 이제 영풍과의 결별 얘기가 있었어요. 영풍이 이제 고려아연의 원래 최대 주주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관계인데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지금 영풍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풍과의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올랐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좋았던 이제 밸류업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제 보험, 유통, 통신, 금융 이런 기업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7% 올라서 최근에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흐름이 좋다. 이 정도가 좋은 포인트가 될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강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여기 5%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좋았고, 역시나 이제 알테오제를 비롯해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레고캠도 좋았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3천당이 주도한 상승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HLB 테마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일간 상승률 상위 업체들을 좀 보면 1000억 이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천당 제약이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지금 제약적으로 유럽 아이엘리아와 독점 계약 요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풀어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아이엘리아의 독점 계약에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존에 이제 15개국을 한다고 했다가 5개국만 먼저 나왔었는데 이번에 9개국이 추가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조건 자체가 총 매출의 55%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지난번에는 이익의 55%라고 해서 이게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총 매출의 55%가 되면서 아마 이 총 매출이라고 하는 게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매출 총 이익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이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과 매출 총 이익의 가장 큰 차이는, 매출 총 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한다 그러면,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에서 다른 비용, 그러니까 판관비까지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를 시밀러를 파는 유럽의 제약사가 이걸 팔면서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 것까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되세요? 확 줄어버리겠죠. 그러면 3천당 제약에 기대했던 매출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총 매출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한 거는 맞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 건지 그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옵투스 제약이 3천당 제약의 자회사인데 그냥 이 기대감으로 같이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U가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를 폭탄을 넣는다는 말에 이제 한일사료가 올랐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호전자인데, 성호전자가 지난 8월에 저희 스터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선별 종목에 들었었어요. 그때 포인트를 보면 이때 이제 인도 이륜 전기차에 충전을 1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죠. 그리고 SK 시그넷의 전기차 충전 들어가고 있다라고 나왔고, 하나솔루션에 태양광 SMPC 들어간다고 다 있잖아요. 이미 다 있었던 얘기예요. 전기차용 필름 컨덴서도 이미 있었어요. 아우디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했었고, 제가 이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실적이 좋은 거는 일회성으로 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때문에 이게 주가가 좀 못 가긴 하는데 본업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이 분양도 물론 일회성이긴 하지만 PBR을 낮춰주기 때문에, 자본을 높여주면서 PBR을 낮춰주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성호전자가 오늘 바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올라그룹과 장기 공급 계약을 한 인도 자회사가 인도에서 전기차 충전 1위에 올라섰다. 근데 말했잖아요. 이미 지난 8월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에 태양광 인버터 공급한다고 나왔죠.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SK 시그넷에 전기차 모듈 공급한다. 이것도 나왔죠. 이미 다 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에서야 해제된 이유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연간으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주목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는 계속해서 좀 봤던 부분이라서 이게 새롭게 오히려 이제 주목받았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원래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의아한데, 이삭 엔지니어링이, 여기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HVAC라고 해서 냉난방 공조를 2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 계약이 옛날에 있었던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존슨 컨트롤즈라는 회사의 냉난방 공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냉난방 공조가 HVAC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과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팽당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 관련된 주식은 이삭이다
라고 돌면서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관련된 주식들이 뭐 4개나 포진되어 있어요. 상승률 상위.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주 일렉트로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사주가 지금 15.65%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활용 기대감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IND도 그렇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북미에서 일회용 세포 배양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매출액 150억, 영업이익 50억 정도를 낼 거다라고 공격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뭐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바이오톡스텍은 1001이라고 해서 아리바이오랑 같이 공동 개발하는 의약품이 있거든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이게 중국에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볼 건 없네요. 신고가를 보면 뭐 시장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엄청 좋았다는 아니었지만 코스닥이 오르면서 증가했어요. 20일 신고가도 늘었고 60일 신고가도 늘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뭐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 가운데 몰렸다,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몰리는 자금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갔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유동시총 대비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를 보면 여기도 보여요. 의료기기 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게 보여요. 원텍, 마이크로디지털, 비올 같은 기업들이 크래시스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3호에 그 순매수가 컸던 기업들의 수익률과 투신의 순매수가 컸던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면 투신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주도하는 시장은 3호보다는 투신 쪽이 좀 더 공격적으로 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장을 주도하면서 산 게 원텍, 마이크로디지털, 클래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선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른 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기간의 손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갑자기 반등이 나거든요. 근데 딱히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IR이라든가 이런 거 이슈는 없었는데, 어쨌든 기간이 투신이 스매스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거고, 선익 시스템이 요거는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 순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빠지면서 최근 조정을 받았고 오늘 좀 반등이 나는데, 여기가 지금 뭐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중국향, 이제 중국 BOE향 수주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규모가 워낙 커요. 이 회사가 매출 뭐 2천억대 하다가 지금 8천억대 수주를 받는 거라서, 요거는 만약 진짜로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여전히 좀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맞다 그러면 말이에요. ADR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코스닥은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피는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요 지금 부진한 사이클 보여도 안 좋아서 조금 하락했다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고, 뭐 ADR은 여기서는 그래도 추가로 반등한 사이클이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더 올라가긴 하겠죠. 지수는, 코스피는 전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밸류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거는 환율이랑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 반등하면서 강세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는 쉬어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식품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조금 더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요거였고, 그 다음에 강세였던 게 아까 말씀드린 EU와 사료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이제 막, 미용기기 쪽 이제 막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 채널 제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어요. 링크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